네,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무 프로세스 두 번째 시간으로서 ERP와 BPR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 ERP와 BPR 딱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이번 한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ERP와 BPR을 모르고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논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왜 ERP와 BPR이 그만큼 중요한가?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오늘날 우리가 IT 시대에 살면서 모든 회사들은 컴퓨터 없이는 그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회사에서는 업무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업무 프로세스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IT, 컴퓨터의 만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세상이 도래가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업무 프로세서가 우리 정보처리 실기 과목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런 출제 방침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취지가 상당히 맞다는 얘기죠. 오늘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 업무 프로세스라는 이 과목 자체가 경영학 쪽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IT 전문가인 저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강의고 부담스러운 과목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보처리 실기에서 이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 네 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가를 수도 없이 많이 고민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왜 ERP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보이는 저 좌측 위쪽에 있는 저분은 한 중견 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항상 고민을 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 회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서 뭐가 문제일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저 사장님이 이런 중견 업체를 이끌어 가는데 매년 쏟아붓는 돈이 한 10억이 쏟아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매출이 가정을 하는 겁니다. 중견 업체가 10억밖에 연간 소요되지가 않는가 뭐 이렇게 따지지는 마시고요. 뭐 100억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뭐 1000억이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10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장님은 적어도 뭐 한 1100억, 그죠? 1200억 이 정도의 매출은 올려야 뭐 사장님이 뭐 투자해서 돈 버는 만큼의 어떤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적자가 나면 안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야지 100만 원 투자해서 110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매출 올릴 거면 뭐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장님은 늘 고민을 해요.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뭐가 문제일까? 한편으로 바라보니까 이 두 분은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잔뜩 쌓여져 있는 이 업무량 때문에 완전 돌아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행을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국내 ERP 도입의 시초.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ERP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국내 ERP 도입의 시초가 1995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ERP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신문 기사를 과거로 돌아가서 1998년 3월 23일자 모 신문의 기사의 타이틀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국제통화기금이라는 IMF 관리 체제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 시대에 돌입이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그죠? 자,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IMF 체제에 들어서면서 기업들 사이에 새로운 경영 혁신 프로그램의 하나인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ERP라는 이 프로그램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1998년 3월 23일자 기사에 났어요. 그러니까 97년도에 IMF가 우리나라에 터지고 난 다음에 98년도에 ERP 막 하자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95년에 이미 시작을 했단 얘기예요.
이 ERP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본격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전사적 자원관리다.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해서 기업의 최종적인 이윤의 최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ERP라고 하는데 그걸 벌써 95년도에 도입을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97년도에 IMF가 도래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런 작업을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애플과 맞서는 그런 형태의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시사성의 얘기가 강의 속에 들어가는 게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아야만 이 강의에서 내가 왜 이 ERP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할 BPR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개념을 알고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들여다보는 거하고 단지 용어 몇 개 외워가서 시험 치러 가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강의 속에서 꼭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업무 프로세스 강의 딱 5개만 만들겠다. 이번 강의를 끝으로 스튜디오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이번 2강까지만 해서 다음 시간 3강, 4강, 5강은 앞으로 여러분 업무 프로세스 시험에 나올 만한 업무 프로세스 관련된 용어 위주로 화면 속에 들어가서 제가 목소리만으로 화면 강의로 나머지 용어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많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관련된 용어가. 그렇지만 1강, 2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가면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왜 내가 이 업무 프로세스 용어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덤벼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이 중견업체가 어떻게 ERP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 회사의 오너가 저렇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면서 고민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ERP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보는 순간 뭐가 이렇게 빡빡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자, ERP에 대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자, 이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대표 CEO, 자, 누군지 대충 읽어보면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알 거예요. 한 60가지 정도의 얘기를 제가 쭉 가져왔는데 이 내용 뭐 시험에 나오는 얘기 아니니까 다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만 읽어볼게요. 대한민국 대표 CEO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부자 옆에 줄을 서라.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항상 기뻐하라.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제가 무슨 종교인 같아, 그죠? 자, 기도하고 행동하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본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명언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대한민국 대표 CEO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어요? 누구한테 했겠어요?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했겠죠. 직원들한테 말하고 닳도록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직원들은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와, 우리 회장님 또 잔소리하네. 우리 회장님이 어제 했던 말 또 하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그 얘기 무지 많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회사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너의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오너의 마인드로 회사 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냥 단지 직장인의 마인드로 회사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그 마인드 자체가 바뀌게 되면 그 회사의 무궁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라는 과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서 그 완벽한 업무 프로세스 일을 처리해 나감으로써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업무 프로세스 문제를 쳐다보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고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직장생활 너무 싫어. 오늘도 또 야근이야. 너무너무 싫어. 이런 생각으로 업무 프로세스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하고 오너의 식으로 들여다보는 거하고는 문제 해결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싫지만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만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의 224페이지에 전사적 자원관리, ERP다, 엔터프라이즈, 전사적 자원, ERP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 첫 번째가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ERP라고 한다. 자, ERP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업무 프로세스 시험에 지난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시행되어 온 지난 8년간 딱 2번 나왔었어요.
선생님 2번밖에 안 나온 이 ERP 용어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2번밖에 안 나왔지만 나머지 문제에서 ERP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거기에서 파생된 용어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론적으로 ERP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나머지 파생된 용어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지문을 사실 뭐 ERP라는 용어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그 화면상에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지문을 통해서 ERP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카메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많은 지문 속에서 이 문장의 핵심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전부 다 지문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문을 읽어보는 습관을 좀 들여달라는 얘기예요. 수업하기 직전에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지문 속에서 꼼꼼히 읽어보는 훈련도 하시고요. 뒤에 보면 여러분 교재 업무 프로세스 뒷부분에 보면 업무 프로세스 보충 자료라고 있어요. 그 보충 자료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릴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여러분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란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긴 문장을 지금 수업 시간에 다 읽어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보면 대표적인 기업 엔지니어링 기법 중에 하나가 ERP다. 기업의 대표적인 리엔지니어링 기법.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리엔지니어링 기법이 이제 우리 오늘 수업 뒷부분에 나오는 BPR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BPR과 ERP는 그 근본적인 개념에서는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오늘 수업 시간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쯤을 읽어보면 ERP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뭐란다? ERP 패키지라고 한다. 요런 것들이 갈로로 블랭크 되면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척하면서 읽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따라서 ERP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처리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 프로세스, 베스트 프랙티스, 선진 프로세스와 최첨단 정보 기술을 동시에 얻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의 변화가 정보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이러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업에서 오너가 회사를 들여다보면 늘 불만이 많아요. 오너가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출근했는데 직원들을 쫙 들여다보면서 너무 일들 열심히 잘해, 만족해, 이런 오너 아무도 없어요. 오너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들여다볼 때마다 불만이 쌓여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고민을 해왔다는 거죠. 과거 ERP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시대만 해도요, ERP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물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무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판다 하더라도 이 원가를 100만 원을 투자해서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50만 원을 투자해서, 물론 그 원가를 줄임으로써 품질을 떨어뜨리면 안 되겠지만 원가를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경제 원칙이고 오너들이 원하는 바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ERP를 도입함으로써 그걸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어서 질문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성공적인 ERP를 위한 선행 과제가 어떻게 되는가? 자, ERP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해서 완벽하게 그 흐름을 최첨단 시대에 맞게끔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성공적인 ERP에서 선행 과제가 제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한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다 표현해 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교재에다가 딱 6가지만 넣어놨는데 이번 페이지에 3가지 한번 볼게요.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은 탑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오너가 우리 회사를 완전히 ERP 도입을 해야 되겠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이 지문을 갖다 놓고 옆에다가 이 얘기를 또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뭡니까? 그쵸? 우리나라 최고 그 경영자가 했던 명언들입니다. 여러분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가 누구누구누구의 명언 치면은 쭉 나와요.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뭐 돈은 돈을 좋아한다, 돈은 잠자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새끼를 친다, 기뻐하라.
이거 우리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장님이, 위에 부장님이 매번 하는 그 잔소리 아닙니까? 그죠? 자, 탑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내용면에서 어떻게 해요? 최고 경영자가 확고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전 사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상당히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줄쳐두세요. 책에다가. 따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 중에서 중요한 말들은 알아서 줄을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제가 요거 중요하니까 줄 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결국 이 성공적인 ERP를 하기 위해서는 오너의 마인드가 확실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ERP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1995년도에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ERP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98년, 99년 이어가면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직원들, 필요 없는 직원들 다 잘라내고 사실 그때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죠? 사실 저는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996년도에 제 이름을 걸고 대호 컴퓨터학원이라는 것을 오픈하면서 제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강의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96년도 딱 학원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97년도에 IMF가 딱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 났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대박 났었어요. 왜?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를 한 명씩 두 명씩 잃어가니까 IT 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야 취업이 된다. 이래갖고 막 대대적으로 해갖고 컴퓨터 학원에 줄 서서 사람들 막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떼돈을 벌었었죠. 자,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이유가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성공적인 ERP 선행과제에서 탑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개념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으로부터 업무 프로세스 관련된 용어를 접하면서 이런 개념을 가슴속에 팍 박아놓고 용어를 들여다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경영 전략 및 비전을 명확하게 하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고율 30% 감축시킬 거다, 납기일 30일 단축시킬 거다, 사이클 타임 20일 단축시킬 거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해서 구체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두 번째의 선행 과제가 되겠다. 이 얘기고요. 자, 세 번째는 TFT, 타스크 포스 팀이라고 얘기하는 용어인데요. 이 TFT라는 것도 사실 블랭크가 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보다 들여다보면 도움이 되시겠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따로 두라는 얘기예요. 초창기에요. 98년도, 99년도에 그때 막 이제 ERP가 각 기업에서 도입되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돈 없고 오너의 마인드가 확실하게 ERP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 그냥 다른 기업에서 ERP 하니까 나도 ERP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도입한 사람들 중에서 ERP를 구성하려니까 전담팀을 하나 두래. 전담 부서를 하나 두래. 전담 부서를 하나 두면 사무실 하나 또 내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전담 부서 10명이 이렇게 팀원 꾸리면 개개인 월급 ERP가 완성될 때가 월급 줘야 되지. 아, 이거 돈 나가는 거 하지 말자. 이래갖고 안 했는 그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그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확실한 엘리트 사원을 구성하라. 그거를 삼성에서는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거기서부터 나왔겠죠. 그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여기다 또 적어 놓은 거죠. 자, 세 번째였고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는 다양한 ERP 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자사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라. 이것 중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상용 ERP 패키지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ERP 패키지라는 것은 ERP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ERP 패키지는 제품마다 특색이 있어 제각기 강한 업종과 강한 모듈이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는 우선 도입 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현행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현행 분석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as is라고 합니다. as is. 현행 분석. 그러니까 is가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as is. 이게 우리 업무 프로세스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강의를요,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강의를 했었어요. 2007년, 2008년에 이 as is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죠?
자, as is, 현행 분석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패키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사가 중점을 두고 지향하는 to be 프로세스. to be 프로세스라는 이 to be라는 말. 자, 이 말은 중점을 두고 지향한다는 말이니까 미래를 내다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행을 분석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as is 과정을 거쳐서 to be가 되는 이런 패키지를 선택하면 된다는 개념에서 우리 지금 ERP 공부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용어 두 가지 파악을 한 거예요. 그죠? 요거 두 가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별표해 두세요. 그죠? 자, 다섯 번째,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한다.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그래서 주체는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너가 ERP를 도입해갖고 발전을 시키자 해도 직원들이 하기 싫어 이러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공적인 ERP를 하기 위한 선행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섯 번째, 경험 있고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하라. 여기에 투자를 아끼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이런 6가지 외에 열 몇 가지가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서적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6개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 내용들을 알고 ERP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ERP에 관련된 용어 보도록 하죠. 이제 시험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회계라는 말이 나오고요. 매입 채무관리, 매출 채무관리, 대차대조표. 이거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225페이지 하단 부분에 좀 빈 공간이 있죠. 거기에다가 메모할 부분 메모하는데 이거 다 메모할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메모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용어들을 제가 이렇게 펼쳐놓은 이유는 한 번만 들어봐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회계를 전공하신 분도 아마 강의를 듣고 계실 겁니다. 자, 그분들이 회계 어카운트 페이어블, 매입 채무 관리, 어카운트 리시버블, 매출 채무 관리, 그죠?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일괄적 이런 말 들으면 그래, 이것도 업무 프로세스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이 말고 철이요. 회계하고 전혀 관련 없는 비전공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 말 들어보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생각 하시겠죠. 이거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들어보란 얘기예요. 시험 치러 가고 이 얘기를 안 들어보고 시험 문제 딱 봤는데 매입 채무관리 이런 말 나오면 이거 뭐야? 되게 어렵겠다.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뜨려서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란 얘기예요.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본 용어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매입 채무관리가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매입 채무관리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속에 저기 막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서 매입 채무관리라는 것은 ERP 시스템의 모듈 중에 매입 채무관리를 의미하거나 공급자로부터 차용되거나 수령된 물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쭉 설명이 되고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블랭크 하나 딱 열어놓고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뭐시기는 그죠? 뭐시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용어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독해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들어봤다는 거하고 그렇지 않다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메모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이 중에서 메모해야 될 부분은 요거 BOA하고 BOM이라는 거, 요거 두 가지. 다시요. 자, BOA하고 BOM이라는 거, 요 두 가지는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지금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Bill of Address, BOA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고객에게 청구서나 송장, 물품 등을 송부할 주소를 나타내는 말이 BOA고요. 그 다음에 BOM이라는 것은 Bill of Material, 그래서 제조 항목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의 목록을 우리가 BOM이라고 한다는 거. 그쵸? 요거 간단하게 메모를 하세요. 그쵸? 자, 이 글씨 쓰는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화면 일시정 시켜놓고 메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메모할 때, 선생님 저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제작할 때 그 화면 사이즈를 1280 곱하기 720,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 화면 버튼 누르시면 크게 확대되면서 글씨가 잘 보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 알면요,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이 한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몇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발췌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 하나 더 메모합니다. 요거는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커스터마이징.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커스터마이징이 뭐냐? 미리 준비된 가이드에 따라서 시스템의 상세한 규격을 정의하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어떤 지시자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파라미터는 뭔가를 지시하는 지시자, 자, 지시자를 나타내는 말인데 파라미터의 설정 작업을 의미하는 게 바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용어예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냥 일단 그 기억해 두세요. 외워 두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RP에 그 파생된 그 ERP에 관련된 어떤 지문의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회계 쪽의 얘기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문장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쭉 전체 문장을 설명해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나오는 용어가 이제 MRP와 MRP2에 대한 얘기. 요거 두 개 따로 별표 해놓고 역시나 요거 두 가지만 메모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한국전산원에서 참고 문헌으로 갖고 온 내용이에요. 자, MRP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제조 및 구매 항목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받아 적으면서 들으세요. 그죠? 구축하시면서 앞에서 설명했던 BOM 그리고 재고 및 다양한 계획 수립 파라미터들을 활용하는 방법론이다. 자,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1970년대에 자재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뒷페이지에서 일단 그 절차를 일단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MRP가 뭐에 대한 개념인가? MRP는 과거 1970년대에서는 이제 공장에서 물건 막 생산해서 그냥 판매하고 이 정도의 회사가 돌아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재 관리,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자재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MRP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MRP가 그때 당시에 도입됐던 회사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자재 관리를 잘 했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1980년대 넘어오면서 MRP2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 MRP2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80년대에서는 그냥 단순히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보다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의사결정 기능, 그죠? 기능을 부과했고 통합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물건을 생산하던 시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단지 물건을 예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발전시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인적 자원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단순 노동만 하는 그 부분들을 뭐 중간에 뭐 음악도 좀 틀어주고, 그죠? 음악도 틀어주고, 또 점심도 맛있는 점심으로, 이렇게 그 구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혜택을 이제 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성이 더 활발해졌다. 뭐 이런 개념에서, 그러니까 ERP가 나온 시점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RP 나오는 시점 이전에, MRP와 그리고, MRP2가 이렇게 발전이 돼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개념하고요. 뭐 나머지 이제 서플라이 그 체인 공급망이라는 거 그리고 트랜잭션 거래 워크플로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업무 프로세스 용어에서 한번 등장하게 될 거니까 요건 눈으로만 봐두시고 여러분 메모할 거는 요거 두 개만 딱 메모를 해두세요.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역시 이제 ERP 관련 용어에서 그러면 자, ERP가 전사적 자원 관리인데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자, 요것도 아래쪽에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요 위쪽의 내용만 이렇게 싹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교재에 225페이지 하단부 있죠? 근데 또 이런 분 계세요. 아, 선생님 그러면 차라리 책을 만들 때 이거 다 넣어갖고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뻥뻥 비워놨습니까? 알고리즘도 설명 좀 넣어 주시지 왜 뻥뻥 비워놨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혼자 책 보고 공부하신다 그러면 그 유명한 서점 있잖아요. 컴퓨터 IT 관련 서점에 책을 사면 거기에 보충 설명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 책을 만든 것은 제 강의를 듣는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부분에도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죠? 순서도 딸랑딸랑 몇 개 있고 제가 강의를 진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메모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 귀에 또 머릿속에 훨씬 더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물론 불만이 있으신 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강의를 열심히 듣고 시험을 쳐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데 강의 중간중간에 막 건너뛰고 그냥 책만 대충 보고 이렇게 시험 치러 가면 그 안 좋은 결과가 생기면 제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따라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메모하고 계시겠죠? 자,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ERP의 단계에서 한 단계 발전했는 단계를 우리가 Extended ERP, 확장형 ERP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확장형 ERP는 기존의 ERP 시스템에서 뭐가 추가됐냐면 고객관리, 그리고 지식경영, 전략적 기업 관리, 그리고 공급체인 관리 이런 것들이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ERP보다 좀 더 확장된 ERP를 우리가 Extended, 확장형 ER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이 ERP가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죠? ERP가 도입이 되고, 그러면 ERP가 도입되기 이전에 1970년대, 80년대 아까 뭐였어요? MRP2가 앞에서 진행되고 오다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ERP가 도입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확장형 ERP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확장형 ERP에 넘어가서 이제 ERP2가 2000년대 이후부터 ERP2가 등장을 하게 됐어요. 자, 어떻게 ERP가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지문 속에서 쭉 만들어 놓고, 앞에 ERP 막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ERP, 확장형 ERP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ERP2가 답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에 뭐였어요? MRP. 그냥 그 자재 관리하는 정도 수준의, MRP. 이게 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넘어오면서 MRP2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이제 초중반이죠. 초중반에 우리가 ERP라는 게 등장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1990년대 후반에 가면서 ERP, 확장형 ERP가 등장을 했고, 이어서 2000년대 이후에 ERP2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ERP의 개념에서 ERP, 확장의 ERP로 넘어올 때 추가된 게 뭐냐면 고객관리, CRM. 이거 다음 시간에 용어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CRM, 고객관리, 그리고 지식경영. 지금 기억해놓으세요.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겠죠? KM. 이거 지식경영 시스템이라고 해서 KMS라는 용어가 지난 2013년 2회와 2013년 그 3회 시험에 연속적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것도 별표해 놓으세요, 사실은. 물론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지만, 고객관리 CRM, 이 용어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경영 KM 또는 KMS, 전략적 기업관리 SEM, 그죠? 공급체인관리 SCM,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여러분 시험에 문장 중간에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블랭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화면에서 요 명칭만을 지금 외워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치러 갔을 때 이 용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ERP와 BPR에 대해서만 강의해 드릴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용어는 한 10몇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거 명심하시면서 ERP가 어떻게 발전해 오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2000년대 이후에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ERP2에 대한 개념은요, 인터넷 기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조 물류의 전 영역에 걸쳐서 개방형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업, 그죠? 협업, 업무를 이제 서로 협동하겠다는 얘기죠. 협업 개념을 채택하게 된 게 ERP2에 대한 개념입니다. ERP가 뭐다? 전사적 자원관리다. 기업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ERP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그냥 자동차만 열심히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외적으로 그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복지 시설이라든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컴퓨터를 도입해서 손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로 자동화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모든 개념이 융합된 게 바로 ERP라는 거죠. 그게 들어감으로써 회사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ERP 관련 용어에서 이 확장형 ERP에 대한 개념에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교재에다가 225페이지 하단 부분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개념 한번 더 잡아주시고요. 하나 더 읽어볼게요.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조직 내에 존재하는 기존 시스템 또는 기존 기술을 의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부적절한 시스템 또는 기술로 인식됨으로써 조만간 교체 또는 변경되어야 할 그런 시스템을 뭐라 부른다?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둘게요. 자, 나머지는 그냥 지금 화면상에서 그냥 한 번만 쭉 보세요. 되겠습니까? 뭐, 고 라이브, 뭐, 하드 코딩, 뭐, 손익 계산서, 그리고 뭐, 송장, 뭐, 이런 말들. 수업 시간에 쌤 한번 읊어준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 이거 용어 자체를 묻는 것보다 지문 속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그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ERP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ERP가 단독으로 ERP라는 단어가 답이 되는 문제가 지난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ERP라는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ERP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알기 위해서는 ERP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번 시간 두 번째 해당되는 BP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BPR입니다. 자, BPR은 약자가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 완전히 뒤집어 엎자는 얘기죠.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를 뒤집어 엎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ERP와 BPR의 차이는 뭐냐면 ERP는 아무것도 이런 ERP 자체가 안 돼 있는 회사에다가 이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형태를 ERP라고 한다면 뭐 이미 ERP가 도입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도입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 회사에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를 다시 한번 리엔지니어링 해보자. 뒤집어 엎어보자. 이게 이제 BPR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에서는 비슷해요. ERP와 BPR에 대한 개념이. 자, BPR이라는 용어가 우리 시험에, 업무 프로세스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망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용어 정리를 해 드릴 때 BPM이라는 용어가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BPM의 약자는 뭐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의미의 BPM은 많이 나왔지만 업무 프로세스의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한다는 BPR에 대한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또 여기에 이 BPR과 관련된 파생된 용어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왜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를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첫 번째 강의와 이번 시간 강의까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배운 용어만 해도 벌써 한 10개 가까이가 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BPR의 정의 한번 볼까요? 1990년대 초, 역시나 90년대 초입니다. 미국에서 제창한 개념으로 기업 경영 내용이나 경영 과정의 전반을 분석하여 경영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서 기업의 형태나 사업 내용, 사업 분야 등을 뭐 하는 거다? 재구성하는 거다. 재구성하는 거다.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뭐 문제점이 있겠죠, 그죠?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회사 가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직원은 맨날 놀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자를까요? 그죠? 뭐 자르는 것도 좋지만, 그죠? 자르는 것도 좋지만 구조조정해서 내보내는 것도 좋지만 저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은 뭘까? 이런 것도 ERP와 BPR에 대한 개념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개념이 이제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그룹웨어 컴퓨터 자원 공동 작업에 대한 CSCW라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CSCW.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는 SIS 이런 것들이 이제 BPR에 파생된 용어가 되겠죠.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줄 쳐놓고 요거 별표 한 개씩 해두세요. 그죠? 컴퓨터 자원을 공동으로 작업하는 작업을 영어로 CSCW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전략 정보 시스템을 SIS라고 하는구나. 그죠? 용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개념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들어왔어요. 너 뭐 잘할 줄 아니?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것만 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에서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이거 할 수 있니라고 했을 때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돼야 회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가슴에 와닿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서 회사의 업무 처리, 업무 프로세스를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병렬 처리형으로 혁신시키면 물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동행을 해서 세계 초인류 수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BPR에 대한 개념과 정의라고 보여집니다. 자, 목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볼까요? 기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BPR의 목표가 된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자, 역시나 이 BPR의 목표도 뭐야? 기업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속된 말로 돈 많이 버는 거다. 그렇죠? 기업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그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면
상여금, 그죠? 그 포상금 이런 거 많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돈 많이 버는 목적이에요. 아까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명언, 그죠? 최고의 기업가의 명언. 절대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6시 퇴근인데 별로 할 일이 없어. 그죠? 그냥 회사에 남아서 9시까지 야근을 하는 거야. 그럼 3시간 야근을 했죠. 야근 수당 나오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할 일 없으면 퇴근하세요. 그죠? 할 일 있으면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사실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죠? 그걸 믿어야만 이 나라가 발전하고 자신도 발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BPR은 이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BPR에 대한 정확한 또 개념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뭐 식당입니다. 구내식당 같은데요. 자, 식당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그죠? 뭐 구내식당을 예를 들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맛집이나 뭐 어떤 식당을 예를 들게요. 그 식당에 딱 갔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죠. 근데 나는 밥 먹으러 왔는데, 진짜 한 1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요. 그래도 이 집에 맛집이기 때문에 난 무조건 먹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주자. 아무리 맛집이라도 1시간 줄 서서 기다려서 안 먹어요. 그럼 딴 집 가고 말지 그냥. 그쵸?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A라는 식당이 있고요. B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식당은 항상 빈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여요. 빈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항상 부산합니다. 그죠? 바쁘게 움직여요. 근데 매출은 뭐예요? 적자예요. 근데 B라는 식당은요, 항상 10,000원이에요. 가면 맨날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직원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니까 되게 여유로워요. 수익도 극대화가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이거를 크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그죠? 그 식당 내의 문제점이 뭔가, 여러분들이 맛집에 많이 다녀보셨고 식당에 들면 이 식당은 맛은 있는데 이게 직원들의 환경이 별로 아니야. 일을 잘 못해. 이 식당은 맛은 별로 없는데 이거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참 잘 돼 있어. 이런 거를 맛집에 가서 밥 먹다 보면 느껴지시잖아요. 그쵸? 이런 두 개가 이거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이런 식당도 있고 이런 식당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BPR이라는 개념은 이런 식당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해요. 업무의 중복도 제거해요. 그죠? 명확하지 않는 책임 소재도 제거하고 비부가가치적인 것들을 제거하면서 이런 식당을 이런 식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개념이 바로 BPR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죠? 제가 식당을 예를 들으니까 확실히 가슴이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인터넷 회사나 뭐 기사 친구로 예를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기사 친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사 친구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제가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참 잘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기사 친구에는 전화 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그 문의사항이 있잖아? 문의사항 항상 게시판으로 글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올라오지 전화가 잘 없어요. 만약에 기사 친구의 어떤 그 웹사이트의 업무 프로세스가 만약에 엉망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수강 신청하는 절차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사 친구 사이트에 들여다보니까 이거 수강 신청하려면 무슨 단추를 눌러야 되지? 이 단추를 눌러야 되나? 이 단추를 눌러야 되나? 에이 귀찮아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비게이션 자체가 잘 돼 있으면 수강 신청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눌렀어. 결제하려고 하는구나. 결제 버튼 눌렀어. 그 다음 뭐 하는구나. 순차적으로 클릭했을 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불편함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업무 프로세스가 잘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수강 신청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회사긴 하지만 그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수많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들어와서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서비스하고 퇴장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가 제대로 안 된 회사 같은 경우는 전화가 맨날 빗발치는 거죠. 수강 신청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전화 받는 직원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자, 그런 부분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BPR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BPR을 누가 최초로 정의를 했는가? 바로 이 마이클 해머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이클 해머라는 이 사람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마이클 해머, BPR의 창시자입니다. 자, BPR을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의 기업의 핵심 요소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BPR이다.
앞으로 기업에서는 무조건 BPR을 통해서 기업을 혁신시켜야 된다라고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마이클 해머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업무 프로세스입니까? 업무 프로세스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이 마이클 해머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그죠? 우리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의 창시자, 마이클 해머. 자, 그러면 제가 또 참을 수가 없죠. 마이클 해머 외에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한 학자가 또 누가 있을까? 또 조회를 해봤죠. 뭐, 알트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벤 카트라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데븐포드 앤 쇼트, 그리고, 쉔, 이런 사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만 한번 화면을 통해서 봐두세요. 그쵸? 여러분, 교재 2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 중에서 마이클 해머가 이제 가장 시험에 나왔었고, 나올 만한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명 정도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알트라는 사람. 주요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론인 과정이 BPR이다라고 정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벤카트라만이라는 사람은 핵심적인 말이 사용 가능한 정보 기술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BPR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죠? 자, 귀동량으로, 이 벤카트라만, 들어본 적 있어. 그리고 알터 들어본 적 있어. 충분합니다. 그죠? 내용 한번 쭉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마이클 해머라는 사람 기억해 두시고요. BPR을 정의한 학자였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BPR 도입 시 이제 고려 사항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나 제가 이게 계속해서 빡빡하게 이거 그죠? 참 좋은 말이에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기업의 오너가 늘 하는 잔소리. 읽으려고 이제 화면 확대시켜서 이거 읽어보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볼게요. 자, BPR 도입 시 고려사항은 첫 번째,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그쵸? 최고 경영자가 놀고 있으면 안 돼요. CEO가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BPR을 추진하든 ERP를 추진하든 CEO는 항상 완벽하게 추진할 때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항상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두 번째, 전사적 공감대 형성. 전체적인 직원이 그래 우리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BPR을 도입해야 되겠다. ERP를 도입해야 되겠다. 공감대 형성. 그리고 추진 주체의 올바른 구성. 자, 나머지 문장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이라도 시험 치기 직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한번 쭉 읽어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BPR의 추진 절차도 여러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기 세 가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 추진 주체의 올바른 구성. 이런 것들이 BPR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추진 절차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책에다 표현을 해놨는데, 사업의 비전과 업무의 목적을 먼저 달성하고,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 대상 프로세스를 선정하고요. 외울 필요는 없으십니다. 한번 쭉 보시면 돼요. 현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분석하고요. 필요한 정보 기술을 확인 및 획득하고, 프로세스의 프로토타입의 설계 및 구축을 해나가고, 마지막에 프로세스의 결과 측정 및 평가를 하는 단계로서 BPR을 추진해 나가면 된다는 거. 그냥 한번 눈대중으로만 쭉 봐두셔도 되겠습니다. 왜 BPR을 해야 되는가? 자, 그런 개념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BPR의 성공 요소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번 페이지는 2가지만 볼게요. 자, 역시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잔소리죠. 자, BPR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수적이고요. 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다른 회사 다 하니까, 그죠? 우리 회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너가 지시하는 거죠. 야, 우리 BPR 한번 해봐라. ERP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놓고 골프 치러 가고, 그죠? CEO가. 그러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같이, 그죠? 융합해서. 사업의 성공 요인과 항상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쭉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범위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이런 내용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고객을 위한 리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 결국, 회사의 발전은 고객이 많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고객을 위한 리엔지니어링,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 고객을 감동시키는, 고객을 단순히 만족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고객 감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 저는 한 가지 더 붙였어요.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졸도할 수 있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고객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뭐 졸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혁신이 일어나야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어요. 과거에요. 동네 주민센터만 가도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ERP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주민등록 떼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 잠깐만요. 이러면서 세워라, 내워라 해갖고 주민등록 떼주고 그랬어요. 요즘 주민센터에 그러면 난리 나요. 그죠? 그게 왜? 고객 만족, 고객 졸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고객 만족이 되고 서로가 윈윈이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고객 졸도의 시대가 왔다. 그래야만 BPR이 성공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고객 만족이라는 거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RP와 BPR의 차이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이 얘기인데, 요 네모 박스 안에 내용을 마지막에다가 메모를 좀 할게요. 자, ERP가 BPR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RP는 전체적인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가 되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ERP가 BPR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인류 기업들의 정제된 선진 프로세스와 BPR의 사상을 담고 있는 ERP를 도입하게 되면, 그러면 BPR 과정을 생략하면서 BPR 과정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학적인 의미로 포함하면 ERP하고 BPR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됩니까? 그러니까 ERP 안에 ERP가 BPR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 이런 그 개념을 도입을 하자라고 들어가면 이게 ERP예요. 그죠? ERP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바꾸는 게 BPR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서 그냥 물건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회사에다가 ERP를 도입하면서 BPR의 개념까지 같이 도입을 해서 넣을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ERP와 BPR의 차이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 그러면 BPR의 핵심은 뭐냐? BPR의 핵심은 PI입니다. PI. BPR의 핵심은 바로 PI다. PI. 자, PI가 뭡니까? 영어 약자가 Process Innovation입니다. Process Innovation.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BPR의 핵심은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 PI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치를 기준으로 최적을 구축하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을 나타내는 게 바로 BPR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고, 그 개념이 바로 PI,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의미예요. 이 PI라는 이 용어가 우리 시험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었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자료가 2006년, 7년도에 만들어서 제가 활용했던 자료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강의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얘기 했어요. PI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그죠? 제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다고 너무 믿지는 마세요. 제가 돗자리 깐 사람도 아니고, 또 나온다 했다가 안 나오면 또 승질 내잖아요. 그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1강과 2강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가슴에 뭔가 찡한 게 아마 느껴지셨을 겁니다. 느껴지셨다면 여러분들이 업무 프로세스 문제를 잘 풀어 헤쳐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ERP든 BPR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people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업무, 그리고 회사의 구조, 이 세 가지가 영어로 나올 수 있어요. people, 업무니까 이제 프로세스, 그리고 구조, 이제 스트럭처, 뭐 이런 것들이 영어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적절하게 융화가 되어야만 ERP와 BPR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ERP와 BPR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얘기인데 업무 프로세스 관련 용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ERP에 대한 개념 알았어요. BPR에 대한 개념 알았어요. 그 중간에 오늘 뭐 CRM이라는 이런 것도 나왔었고 몇 개 나왔었어요.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용어 정리 때 나머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용어를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런 용어를 접하면서 여러분의 업무 프로세스 4문제 나올 겁니다. 물론 5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4문제 중에서
지문을 통해서 해석하는 문제, 한 문제 맞출 수 있겠고요. 자, 지문 독해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제가 많은 지문을 잘 안 보이는 이 전자칠판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문 독해로서 한 문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 3가지 용어가 우리 수업에 나왔던 용어가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문을 잘 해석하면서 어차피 완벽한 주관식이 아니라 40개의 답하고 속에서 영어 이니셜 위주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식 경영이다. 그러면 knowledge management다. 그러면 KM이 아닐까? 뭐 이런 유추, 그죠? 그런 유추로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업무 프로세스 3번째 시간으로서 업무 프로세스의 용어로 본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1강을 통해서 다음 시간 3강, 4강, 5강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잠시 내려가서 화면 속에서 제 목소리와 여러 가지 지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전자칠판에서 다 보여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속에 들어가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강까지 반드시 제가 그랬죠. 업무 프로세스가 긴 게 못 만든다고요. 여러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짧은 강의를 만들 테니까 반드시 5강까지 다 듣고 가셔서 여러분의 목적을 꼭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